3배 정도 시장이 크다고 보거든요. 뭐 앞으로 상당히 시장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TSMC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일단은 그 시발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나온 뉴스에서 보시면 애리조나 팹 있지 않습니까? TSMC의 팹이 원래는 2024년도에 양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딜레이가 됐어요. 네. 왜냐면 이제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하지 아. 못해가지고 이제 딜레이가 됐고, 그다음에 상당히 또 미국에 있는 노동자 조합하고 상당히 마찰을 많이 빚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이 딜레이가 됐는데 삼성은 내년에 이제 양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더 빠릅니다. 야. 왜냐면 이제 더 늦게 시작했는데.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TSMC는 매출이 지금 줄고 있다고요. 예. 근데 삼성은 오르고 있고 파운드리 쪽만.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1나노 반도체를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팹을 질려다가 지금 지역민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무산이 됐어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2나노 반도체도 보시면 원래는 2025년도에 양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아마 2026년도로 아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삼성은 2025년도에 합니다. 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GAA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삼성은 이미 다 이제 그런 전철을 다 이제 겪으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했거든요. 수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도 그런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처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산이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양산이 딜레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산이 제때 되더라도 뭐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게 또 이제 삼성한테 어떤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뭐냐면 양산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 과거에 한번 말씀해 예. 주셨던 게 그 이제 핀팹 방식하고 예. GA 방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은 예.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잡아야 되니까 예, 과감하게 그냥 그렇죠, 그렇죠. 건너뛰어서 GAA로 간 거고. 예, 맞습니다. 그 대신 예. 시행착오가 굉장히 컸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조금씩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와. 지금 이제 삼성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와 있어요. 수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2나노 반도체도 2025년도에 할 것 같아요. 야. 그때도 수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율도 괜찮게 나오고, 근데 이제 TSMC는 분명히 양산도 딜레이 되면서 수율도 좋게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뭐 1년 정도 격차가 났던 게 좁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 TSMC가 예. R&D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1등임에도.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건가 보네요. 예, 물론 이제 R&D 비용도 중요하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단은 그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엔지니어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전반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봐야 돼요, 사항을. 네. 예,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TSMC가 그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이제 갈등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또 앞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TSMC가 미국에는 아마 더 이상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일본 쪽에 상당히 가깝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지금 이제 구마모토 이쪽에 맞아요. 2024년도에 지금 이제 팹을 짓고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조만간에 이제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추가로 아마 일본 쪽에 아마 지을 것 같습니다. 그 구마모토 근처에. 그 2024년도에 하는 건 아마 12나노까지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6나노 반도체도 이제 하겠다 이런 잠정적인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일본 쪽에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 이런 측면이라든지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은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약간 이제 갈등이 최근에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으로 오히려 더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 비해서 예,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에 예, 예, 비교했을 때 예,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조금 더 예. 밝은 걸까요? 지금 문제가 특별하게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구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지금 지역에 있는 뭐 텍사스 AMD인가요? 텍사스 대학에 이제 뭐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이제 학생들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1996년도부터 그때 이제 팹을 먼저 지었거든요. 텍사스 오스틴 그쪽에 이제 팹을 지었다고요. 그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도부터 이제 파운드리 팹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10년 넘게 이제 해오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예. TSMC의 시장 점유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예. 그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나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3분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2분기 보시면 상당히 좀 줄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TSMC는 1분기에 60%가 넘었는데 그게 이제 56.4%로 떨어졌고요. 삼성은 9.9%에서 11.7%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3분기에도 삼성은 올라가고 TSMC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폭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한 4, 5%씩 줄어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TSMC는 줄고 삼성은 조금씩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더 좁혀지는 거죠. 이중으로. 그래서 삼성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차량용 반도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성장률 상황과 규모는 어떠한가요?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슈테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메인이 이제 MCU인데 MC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납기가 1년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용 반도체는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슈테지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성장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이제 2024년도 보시면 이제 훨씬 더 성장합니다. 한 10% 정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 기간마다 약간 다르긴 해요. 어떤 데는 뭐 20% 이상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기간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10%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 이제 성장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도 올해부터 EV죠. EV9 그 차량의 3단계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3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자칭 이제 3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3단계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로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 3단계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한 2,000개, 3,000개 정도 쓰이거든요. 예전에 내연기관일 때는 한 300개 정도밖에 안 쓰였습니다. 전기차일 때는 한 1,000개 정도 쓰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게 또 앞으로 이제 4단계, 5단계 가기 때문에 5단계까지 가면 이제 10,000개가 이상 쓰이거든요. 한 20,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SK 하이닉스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보시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뭐 한국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한 5% 정도 했는데 최근에 한 10% 정도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이랑 SK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 훨씬 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인 성장은 한 내년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의 보급 속도에 따라서 맞습니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뭐 10%냐 20%냐 아마 그 이상이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전기차가 이제 보급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고 그 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이 되면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수입도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가긴 가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자율주행차로 되면서부터 이제 모빌리티로 이제 또 이제 산업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 UAM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전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이제 반드시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또 시장이 커집니다. 또 모빌리티 산업은 뭐 차량용 이쪽보다 한 3배 정도 시장이 크다고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상당히 시장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차량용 반도체에는 예. 주로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네. 예.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웨이프로 따지면 8인치하고 10인치입니다. 예. 8인치는 예전에 쓰였던 그런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MCU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반도체가 이제 주로 이제 8인치에서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네. 예. 이런 반도체들도 보시면 이제 성장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ST 마이크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피니언이라든지 NXP라든지 ST 마이크로, 예, 르네사스 이런 기업들이 다 보시면 이제 차량용 예전에 이제 성수공정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인데 8인치로 하는 그런 기업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성장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한 20% 이상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0인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뭐 EUV 공정을 쓰는 그런 이제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인포테인먼트에 쓰이는 차량용 반도체죠. 이런 거는 성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대가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다스라든지 이쪽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은 고성능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메모리가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아다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쪽에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이거든요. 요 성장 속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 30% 매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한 10%밖에 안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한 90% 정도 쓰이고 메모리 반도체가 한 10% 정도 쓰이는데 여기 이제 비율이 아마 메모리 반도체가 30% 정도 쓰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가지 반도체로 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3부분의 반도체 모두가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앞으로도. 아, 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미디어에서 예, 또 예. 최근 차량용 반도체로 뭐 SiC, GaN 예, 예. 같은 화합물 반도체를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이건 또 무엇인가요? 예, 요게 보시면 이제 SiC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아니면 뭐 탄화 교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한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또 지라갈륨은 또 GaN, 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예. 이런 반도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보시면은 예전에 보시면 이제 실리콘 반도체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었죠. 보시면 이제 실리콘 주로 이제 모래에서 추출한 그런 규소로 만드는 그런 반도체가 뭐 지금도 한 98% 뭐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 반도체가 메인입니다. 요건 이제 단일 원소로만 쓰이는 거예요. 규소로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규소가 실리콘이 이제 성능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좋지만 이게 어떤 베스트의 어떤 그러한 성능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단일 원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반도체를 원소를 이제 2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섞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섞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물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2가지 원소를 섞은 반도체. 그래서 이렇게 화물 반도체가 차량용 이쪽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가지 이유가 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이잖아요. 환경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온도라든지 뭐 전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쓰게 되면 이게 반도체가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밴드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화합물 반도체는 이제 밴드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고압, 그다음에 고온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보시면 이제 그 주유할 때나 뭐 이런 때도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볼테이지가 400V 또 앞으로 더 가면 이제 800V 왜냐하면 이제 볼테이지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게 더 충전하는 어떤 그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400V, 800V에 쓸 수 있는 반도체가 이제 화물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실리콘 반도체는 특성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예, 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또 뭐냐면 이제 이런 화물 반도체는 그 전력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제 ESG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효율이 좋은 반도체, 전력 소모가 적고 효율이 좋은 그러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 반도체가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건 이제 그 화물 반도체를 쓰게 되면 그 뭐 인버터라든지 컨버터라든지 이런 그 부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즈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차량 내부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무게도 가부여 줄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화물 반도체를 쓰게 되면 그렇게 이제 부피나 무게를 줄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화물 반도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도 앞으로 신기술도 많이 나오는 예, 거고 예. 새로운 반도체도 많이 나오면서 이 예. 폭발적인 성장세에 맞춰서 예, 계속해서 맞습니다. 증가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하고 그다음에 지라갈륨, 겐. 이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는 고전압 이쪽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라갈륨 이쪽은 뭐냐면은 고주파 이쪽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응용 분야를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는 주로 이제 80% 정도가 자동차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요. 한 80% 정도가 자동차용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한 20%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쪽에 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차량용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라갈륨은 차량용 외에도 다른 뭐 소비자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랑 지라갈륨 예.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들이 8인치, 10인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술은 예. 지금 8인치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수율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지금. 업계에 물어봤는데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율이 돼요. 네. 수율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만드는 게 까다로워요. 아. 왜냐하면 웨이퍼 자체도 이게 딱딱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얇아요. 음. 잘 깨져요. 상당히 수율이 안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웨이퍼가 커지면 이게 더 많이 깨지거든요. 네. 수율도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메인은 6인치, 8인치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작을수록 더 수율이 더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그 8인치, 10인치로 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 6인치가 메인이고 그다음에 8인치로 이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그러면 대내적인 거를 한번 여쭤봤고 이제 대외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뭐 화웨이가 또 반도체 자체 생산한 것 같고 되게 문제 삼기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중국 시장 어떤가요? 예, 한번 표를 보시면 중국이 2010년도에는 불과 1%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네. 한국은 한 2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년 보시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이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제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때리는 건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고성능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고성능 반도체는 약간 개발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EUV 장비라든지 이런 걸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어떤 시장은 고성능 반도체보다는 성숙 공정의 반도체가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한 70-80% 이상은 이쪽 시장이다 보니까 또 중국은 또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가장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반도체를 쓰는 그러한 국가들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또 성숙 공정의 그러한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도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술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보시면 뭐 장비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40%, 50% 이렇게 이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기업들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팹리스 기업들도 보시면 중국이 한 3,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와. 예, 엄청나죠. 한국에는 뭐 150개도 안 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이제 생산해 줄 수 있는 파운드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는 또 파운드리 기업들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파운드리 기업이 SMI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최근에 SMIC가 뭐 5나노 반도체는 아니지만 뭐 7나노 반도체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EUV 공정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DUV 이전 장비로 만든 건데 그 이상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팹리스 기업에서 요구하는 제조 이런 걸 이제 SMIC에서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SMIC 말고도 뭐 화학 반도체라든지 그 외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많다고요. 그런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다 이제 설계 기업들 맡겨놓은 걸 다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이 되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보시면 원래 계획은 뭐냐면은 2025년도까지 뭐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금률은 지금 뭐 20%도 안 됩니다. 채. 하지만 이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경계는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경계해야 된다. 예, 예. 그러면은 또 일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일본도 미국하고 이렇게 협력을 예. 해서 예.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TSMC와도 협력해서 구마모토에 또 팹도 검증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은 좀 어떨까요? 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은 한 40나노 그 정도 됩니다. 아, 한참 멀었어요. 예, 한참 멀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TSMC 아까 말씀드린 구마모토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팹이 아마 12나노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술들이 또 이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TSMC에서 이제 근무하게 된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또 기술을 갖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계획은 뭐냐면 2027년도까지 2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기업이 이제 라피더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라피더스. 그게 뭐냐면 이제 작년에 설립된 기업인데 8개 대기업들이 이제 출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자해가지고 만든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도 자금을 이제 출자해가지고 만든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업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IBM, 미국의 IBM하고 이제 같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2나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이맥이라고 있는 그런 이제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업과도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너무 스케줄적으로 너무 빡세다는 거죠. 지금 뭐 40나노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데 불과 2027년도면 불과 뭐 4년밖에 안 남았는데 2나노. 이 기간 내에 과연 이제 40나노에서 2나노까지 이제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일본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2나노 반도체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한 스케줄대로 과연 될까? 아무리 절대 일본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IBM하고 다른 기업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또 중간에 또 협력하다가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또 이제 8개 기업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한다는 거는 그 중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어떤 갈등이 그쵸. 생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 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는 해야 되지만 아마 그 라피더스 같은 경우도 뭐 직접적으로 아마 경쟁은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니치 마켓 그런 거 이제 바라보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경쟁력이 TSMC나 삼성만큼은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뭐 2027년도에 한다 그래도 아마 그 니치 마켓이나 아마 삼성이나 뭐 TSMC가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맛 경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케줄적으로 너무 빡세다. 예. 그래서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되겠네요. 예, 양국 기업 다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첨단 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아마 따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도 그래서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성수공정 반도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공정 반도체는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중국 내에도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물 반도체입니다. 화물 반도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실리콘 반도체는 그 경쟁력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화물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쪽을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리고 또 일본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TSMC하고 삼성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니치 마켓을 보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면 교수님 예.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는 아마 삼성전자에 투자할 것 같아요. 오.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천만 원 정도는 좀 약간 리스크가 큰 대신에 이제 이익률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 있죠. 이런 주식에 아마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주식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식 반 해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예.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좀 한 3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보시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다가 또 만약에 이제 금융위기 이런 게 온다라면 또 꺾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분명히 꺾입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이게 회사가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수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거치고 나면 성장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들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황일 때 좀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황일 때 이제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황이 오게 되면 또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된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불황일 때 투자하는 게 적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적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